1,500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네. 진짜 위기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1,500원은 공포가 아니라 단지 신호일 뿐이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지도 못한 조용한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을 기억하는 분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때도 처음엔 숫자였습니다. 환율, 금리, 주가. 사람들은 말했죠. 조정이야, 일시적이야, 괜찮아질 거야. 소정이야, 조정이그,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문제는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다 보입니다. 다들 대비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바람이 아직 약할 때, 아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순간입니다. 지금 환율 1,5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작동시키는 것들, 그 뒤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선택의 갈림길. 이 영상은 공포를 팔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랑은 상관없다고 넘긴 사람들만 항상 가장 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환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의 일상, 자산, 선택을 바꿀 신호로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500원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공포는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은 투자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달러를 사고 파는 사람들,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 기업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환율은 절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당신의 일상부터 건드립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커피값, 외식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통장을 보면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물가가 좀 오르네. 운이 안 좋았어. 시기가 나빴지. 하지만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환율 1,500원은 한국 경제 전체의 체온이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특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선택의 갈림길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 달,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 흐름에서 안전한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쪽에 서 있습니까?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뉴스에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느냐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거대한 카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카페는 한국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달러는 카페 밖에서만 살 수 있는 원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 원두를 밖에서 계속 들여와야만 카페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원두 가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두가 비싸지면 카페의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용히 메뉴 가격을 조금씩 올립니다. 그리고 직원 수를 줄일지 고민합니다. 투자를 미루고 새로운 장비 구입을 늦춥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합니다. 신문 일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진짜 작동 방식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원두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기업 고용 월급 소비, 이 순서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환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만 당신의 소득은 계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직 괜찮은데? 내 주변엔 별일 없는데?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다시 평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말은 하지 않지만 방어 자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아무 준비가 안 된 생활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이론처럼 들린다면 한 장면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7년 가을입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도 사람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었고, 은행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안정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확 뛰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맺어놨는데 마진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대출 연장이 그날은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서류가 하나 더 필요했고, 심사가 다시 들어갔고, 담당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 월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를 지킬 수는 없겠구나. 이 장면은 한 사람의 무능이나 판단 착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했고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이미 방향을 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율은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기업이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고용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늦게 도착한 게 사람들의 체감 공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997년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에도 유럽 재정 위기 때도 항상 같은 순서로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엔 결정이었고, 마지막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터졌을 때 망한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던 시기에 이미 갈림길을 지나쳤다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는 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을 지났습니다. 신호들이 동시에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업의 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확장, 투자,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던 기업들이 이제는 비용 관리, 효율, 선택과 집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위기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용의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대규모 해고 뉴스는 아직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는 줄고 계약직, 외주, 프로젝트 단위 일이 늘어납니다. 고용은 항상 가장 조용히 식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금융이 갑자기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대출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심사가 느려지고 예전엔 괜찮던 것들이 이유 없이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버티면 되겠지. 현금이 최고야. 괜히 움직이지 말자. 이런 말들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이건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숨기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산 시장의 갈림입니다. 모든 게 동시에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은 버티고 어떤 자산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건 시장이 방향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각각 따로 보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인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되고 사람들이 익숙해진 뒤에 현실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믿음입니다. 한국은 강하고 기업도 똑똑하고 정부가 알아서 막아줄 거라는 생각.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누구도 개인의 삶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아직 체감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항상 체감이 오고 나면 이미 늦었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는 경고음이 아니라 결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는 평범하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지금 움직이면 손해일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하지만 확실해지는 순간은 항상 모두가 동시에 움직일 때입니다. 이 착각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안정을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건 안정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질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 준비 없이 이 전환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의미 있는 선택을 한 상태로 맞이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벌거나 천재적인 판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쪽에 서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당장의 방어입니다. 생활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대출, 환율에 민감한 소비, 이걸 줄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건 비 오는 날 우산을 사는 게 아니라 우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위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모든 사람의 가치가 같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 가능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필요해집니다. 지금 해야 할 건 자격증 하나를 더 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돈의 흐름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위기 구간에서는 빠른 판단보다 지속 가능한 판단이 이깁니다. 모두가 단기 반응에 매달릴 때 길게 볼 수 있는 사람만 기회를 가져갑니다. 이 세 가지는 대단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가 올수록 점점 적은 사람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에서 벌어집니다. 폭풍이 오면 모든 배가 흔들립니다. 문제는 누가 더 큰 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도를 들고 있느냐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당신을 겁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보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기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반대편에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대다수보다 한 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약속하세요. 다음 선택을 무지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세상은 똑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은 조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